시청자가 궁금해 헤르메스닥 하청환 본부장과 함께 문 열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둘이 이야기하면서 네. 금요일 같은 수요일장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도 좀 느낌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종목을 팔까 말까 고민하실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종목은 유진투자증권이에요. 사실 저희가 증권주가 잘 가길래 네네네. 종목을 좀 보다가 개별적인 이슈도 있네? 경영권 분쟁도 있네? 라는 점 때문에 꼽아봤거든요. 유진투자증권의 경영권 분쟁의 서막,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서막 자체는 이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이제 투자 부분인데 네. 이게 정말 단순한 지분 투자일까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 단순 투자의 목적이니까 그 목적을 좀 고민해보자. 네. 실제로요, 종목토론방에 먼저 들어가 봤더니 죄다 이제 세종텔레콤 이야기였어요. 오늘도 뭐 자사주를 매수한 유진투자증권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지만 세종텔레콤과 유진과의 관계는 도대체 무엇일까? 왜 주구장창 세종은 유진투자증권을 사고 있을까? 그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경영권 분쟁에 세종이 들어가 있거든요. 어떤 관계예요? 사실은 이번에 이제 5% 이상의 지분을 이제 취득을 하면서 공시가 나와서 네, 해야죠.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의무적이기 때문에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좀 알려지게 됐는데요. 사실 이게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왜 이 세종텔레콤이 이제 이 종목을 샀을까, 유진투자증권을 샀을까 이거에 대한 의문점을 좀 갖기 시작을 하면은 당연히 이제 그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뭐 회장의 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세종텔레콤의 이제 회장님이 이 과거에 동아증권을 인수를 해서 이제 농협 쪽에 굉장히 비싸게 판매를 했죠. 지금 NH투자증권 이제 거기에 전신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과거에 이 증권회사를 인수를 해서 굉장히 크게 키우고 그걸 판매한 이력이 있다 보니까 혹시나 이 관련돼서 또 비슷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유진투자증권이 만약에 이제 지배 구조가 굉장히 탄탄하고 지분율이 높다라고 하게 됐을 때는 이런 관련된 이슈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지금 오늘가의 지분을 합해봐야 29%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충분히 경영권에 대한 분쟁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좀 이슈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뭐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이런 경영권 분쟁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 사실 주가는 굉장히 크게 변동이 많이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한진칼을 보시면은 뭐 명확하게 차트의 이런 흐름들이나 비교를 해보실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처럼 지금 유진투자증권 자체도 과거에 이제 김 회장의 움직임들이 이런 인수한 전례가 있었고 가능성이 뭔가 생각해볼 만한 왜 인수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해봤을 때 여러 가지 이유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그런 인식이 높은 상황이어서 좀 주가에 반응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유진투자증권 거래제한법 상한가에 네. 굳건하게 지금 멈춰져 있는 상황인데 이제 개별적인 이슈와 함께 요즘 증권주 흐름도 좋잖아요. 네. 수급을 보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꾸준히 샀더라고요. 유진투자증권에 대해서 투자자분들 같이 매수에 동참할까요? 아니면 다른 증권주를 볼까요? 사실 이게 제가 이제 오전장에 봤을 때는 이게 상한가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격 설정을 이제 2,475원 이하에서 좀 분할 매수를 한번 해보자 이런 관점으로 좀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미 이제 이런 경영권에 대한 부분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가 기록이 됐고 뭐 자사주나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제 이슈들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사실 이제 다음 거래일에도 주가가 급등해서 시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사실 매수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대표적인 금융주 같은 뭐 하나금융지주라든지 이런 큰 쪽으로 가서 뭐 배당이랑 같이 노려보시는 것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융주에 대해서는 지금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워낙 많이 좀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워낙 많이 하락을 했고 사실 이제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가 직격탄이 되기 전 가격까지 어느 정도는 좀 올라온 상황이지만 여전히 금융주들은 좀 낮은 상황이고 이제 앞으로의 지수의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겠다. 다만 금융주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일반적인 개별 종목처럼 그렇게 빠르게 급등하는 일은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해서는 좀 천천히 움직이는 거를 생각을 하시고 좀 접근해 보실 필요성은 있겠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3,000원, 손절가는 2,525원 제시했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입니다.
정치 테마 안 보려고 했는데 네.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은 동방선기고요. 사실 정치 인물보다는 정책하고 이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하고 연관되어지면서 오늘 상한가로 바로 직행을 했습니다. 신공항으로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네, 이거 아무래도 조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고려는 한번 해봐야 된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실체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 네.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기대감도 남아있다. 알겠습니다. 제 조명에 급등받고 있는 지금 동방선기인데요. 이에 대해서 신공항주가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주도할 것이다라고 좀 강하게 밀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2012년에 신공항이라는 이슈로 6배 정도의 주가가 급등을 했었대요. 기억이 나는지. 4년 전에 대선 때도 8,000원까지 갔다고 하는데 동방선기 그럼 이전의 주가 흐름은 어땠는지 어떤 회사인지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뭐 사실은 이 회사의 개별적인 그런 종목에 대한 분석보다는 이 테마로 좀 엮여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신공항 관련돼서 이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뭐 영흥이라든지 세우글로벌 뭐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종목군들과 같이 좀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해당 종목들 같은 경우 이제 신공항에 조금 더 포커스를 잡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과거의 차트 흐름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말씀 이제 화면에 나온 것처럼 굉장히 좀 큰 폭으로 급등락이 있었습니다. 네. 뭐 이제 1,500원 하던 게 9,200원까지도 갔었고 또 2,200원 하던 게 6,400원, 뭐 8,000원까지도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한참 뭐 신공항이나 이런 대선이나 관련된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지금 현재 시점 같은 경우는 이런 뭐 한국판 뉴딜에다가 이런 검토를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관심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주가의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시장 자체가 사실은 최근의 흐름이 어떠한 개별적인 모멘텀이나 정책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관련돼서 이슈가 되면은 굉장히 빠르게 좀 급등하는 그런 장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슈가 딱 터진 상황에서는 주가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상한가가 진입이 되는 속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어떤 종목은 상한가를 가더라도 굉장히 좀 천천히 가는 상한가가 있고 그냥 한 번에 바로 탁 되는 상한가가 있는데 후자의 경우가 굉장히 좀 연달아 상이 나오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충분히 이슈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게 재조명이 되고 있는 초입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의 급등은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그런 부분에 좀 무게감을 잡고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 상한가에 진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매수는 조금 힘들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금 더 연달아 상한가가 계속 나오지 않고 좀 눌리게 됐을 때는 좀 매수를 한번 그때쯤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요.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약간 좀 기보유지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목표가 3,340원 라인까지는 단기적인 좀 급등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 이어서 이제 상한가를 가게 되면 이제 접근을 하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그 가격 도달하고 좀 눌림목이 나오면서 이제 120선 근처까지 좀 지지가 나와주면은 그때 다시 한번 매수해 보셔도 괜찮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2,780원 라인을 이탈하게 됐을 때는 빠르게 수익 실현을 좀 해주시는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신규 매수는 그 아랫부분에서 할 거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그때 진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2,200원 부근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 접근 대응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2년에 보여줬던 그 영광을 다시 재현할 수 있을까요? 네. 동방선기 알아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종목입니다. 비상교육, 합병 전략이 통할까? 이 합병에 대한 이슈, 그리고 여기에 원격 교육에 대한 이슈까지 다 가져갈 수 있는데 앞서 봤던 두 종목은 장중에 상한가로 직행을 했는데 이 종목은 오히려 음봉이거든요. 네. 비상하지 못했어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합병 이후에 시너지가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겠죠. 왜냐면은 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한 번에 가는 이슈는 그냥 쭉쭉 가는데 네. 이거는 다들 진짜 시너지가 있을까? 이런 지금 고민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론방에서도 이런 분위기였어요. 갈까 말까? 도움이 될까 말까? 실제로 합병 공시를 떴다 공시 확인하자라는 이야기와 함께 반대로 티스쿨 ENC의 자체적인 매력도를 봤을 때 실적이라던가 딱히 호재처럼 보이지 않는다라는 두 가지 의견이었거든요. 우리 하창은 본부장님은 어느 쪽에 좀 힘을 실어주고 싶으세요? 사실 합병에 대한 이슈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지만 뭐 어쨌든 간에 합병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시너지가 조금이라도. 네, 그렇죠. 그런 시너지가 있을 거라고는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합병으로 만약에 굉장히 좀 큰 시너지가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는 이미 주가가 상한가에 가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합병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주가가 상승하거든요. 뭐 최근에 있었던 합병 이슈로는 셀트리온 그룹주를 좀 볼 수 있는데 관련된 이슈가 나오자마자 사실 그룹주들 전부 다 주가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했잖아요. 그런 부분들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제 비상교육 같은 경우는 합병을 하더라도 이런 뭐 경영 수직화라든지 그런 부분들에서는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만 이 자체가 그 해당 기업에 대한 뭐 명확한 엄청난 실적을 증가를 시킨다거나 그런 시너지 관련된 부분에서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련된 이슈 자체가 원래는 상한가에 근접한 혹은 그 이상의 주가 상승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주가의 급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투자자들의 심리도 이게 진짜 그렇게 크게 갈 만한 내용인가? 라는 부분으로 생각했을 때는 좀 부정적인 이론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주가가 조금은 눌리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네. 이제 7,800원 이하에서부터 이제 7,300원까지 좀 분할 매수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온라인이나 이런 교육에 대한 기대감들, 뭐 비대면 언택트 관련된 그런 종목으로 좀 엮여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는 좀 주가의 급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자체는 10,000원으로 좀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좀 타이트하게 7,100원으로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교육 이야기 나온 김에 네. 온라인 교육제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곧 계약을 하잖아요. 네. 뭐 5월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동안 온라인 교육으로 올랐던 종목들 전고점 못 뚫고 다시 떨어지는 거 아닐까?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전략을 세워볼까요? 사실 이제 온라인 교육주에 대한 부분들은 좀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더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제 전면적으로 계약을 하고 다시 하긴 하지만 뭐 대학이라든지 대학원 관련된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는 비대면 수업을 거의 원칙으로 하고 있긴 합니다. 대신에 이제 소규모일 경우에만 이제 대면이 좀 가능하게끔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코로나19가 명확하게 잠식이 되기 전까지는 온라인에 대한 그런 이슈는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은 좀 지속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러한 흐름들이 코로나19가 좀 이제 확진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나와주고 있다라고는 보고 있지만 지금 대부분의 대학교들은 이제 한 학기 전체를 이제 비대면으로 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테마 장세는 조금은 살아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군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고점 부분에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물량의 60, 70%를 일단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네. 눌림목에 왔을 때 다시 그 물량의 반 정도만 더 매수를 하셔가지고 단가 조정하시면은 그 다음 랠리에 조금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안정적으로 좀 투자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상교육 그리고 교육지고요. 마지막 종목 만나보시죠. 오늘 이 종목 궁금하셨나요? 바로 SK 렌터카입니다. 보복 소비 때문에 내수주, 유통주들이 상승하는데 여기에 렌터카까지 함께 상승을 하고 있어요. SK 렌터카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가져가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뭐 내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제 소비 진작에 대한 그런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렌터카도 같이 따라가야죠. 바늘 가는데 실 가는 것처럼. 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수주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 같이 좀 이득을 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렌터카주 소비 흐름 영향을 받는다라고 답변 주셨고요. 종목 토론실에 들어가 보니까 실적도 좋았어요. 뭐 코로나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줬고 당분간 해외는 하늘길이 막히고 하늘길이 열린다고 해도 해외여행을 좀 꺼려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또 단체 관광보다는 개인적으로 렌트할 것이다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SK렌터카 현재 처한 상황은 어떤지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 들어와주고 있는데요. 네, 뭐 일단은 현재 상황 자체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뭐 이제 정거래일의 여행주 관련된 종목군들은 뭐 카지노 이런 소비주들이 굉장히 좀 좋아졌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황금 연휴 덕분에 지금 예약률이 거의 뭐 엄청납니다. 저도 한번 놀러 가려고 예약을 해보려고 했는데 뭐 다 매진이어서 지금 뭐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제 이게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관련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서 같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SK 렌터카 자체가 굉장히 좀 긍정적인 게 이제
업계에서 2위와 4위 기업이 같이 이제 해서 동시 출범한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튼튼하고요. 또 이제 그룹주에 대한 그런 지원들을 받기 때문에 앞으로의 좀 이런 기대감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렌터카 시장도 지금 이제 양대 시장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당연히 수익률은 좀 들고 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굉장히 업기가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다라는 점은 이런 분위기가 더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실적에 대한 가속도가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종목에 대한 차트를 좀 보시면은 실적이 좀 좋게 나온 것도 있지만 코로나19에 대한 직격탄을 받은 가격대까지 회복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도 충분히 단기적으로 이 회복하는 가격대까지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여나 코로나19가 조금 더 장기화 되더라도 지금 실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해당 가격대까지 돌아온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지금 목표가는 그래서 이제 이 박스권 이제 밴드 상단인 12,000원 라인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는 8,700원부터 9,000원까지 조금 더 이제 오늘장에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눌리게 됐을 때 매수를 해보시면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물량을 모으실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8,150원으로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회복이 좀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손절 라인을 여유롭게 잡고 좀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늘 가는데 실 따라간다. SK 렌터카도 12,000원까지 한번 봐보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